삼냥이면 데려가라. 어차피 죽을 년이다. 주막 주인이 거지 기생을 발로 차며 소리칩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객기가 붙었다던데. 저런 걸 누가 데려가? 그때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섭니다. 바보 머슴 길복입니다. 주머니에서 전 삼냥을 꺼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데려가겠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 바보가 진짜로. 하지만 길복은 여인을 등에 업습니다. 여인의 목에 매와 문양 놀이개가 걸려 있습니다. 길복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양 좌참찬의 서녀라는 것도, 3냥짜리 거지가 사실은 권세가의 음모로 팔려온 양반가 규수라는 것도,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목숨을 걸게 만들 것도. 석 달 후 관아뜰에서 길복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영모 방조죄로 죽을 놈. 하지만 길복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삼냥의 산거지 기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보 머슴은 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을까요? 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병자호란이 막 지나간 시절이었습니다. 황해도 변두리 산골 마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란의 여파가 컸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들판은 황폐했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으되 사람의 정만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복이었습니다. 길복은 상민이었습니다. 양반 몰락가에 머슴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전란 중에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지요. 혈혈단신이 된 길복은 어린 시절부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길복은 순박했습니다. 어수룩해 보였고 말도 더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저 길복이는 바보야. 하지만 착하긴 하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길복은 한결같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고 남을 잘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면 대신 져주었고 넘어진 아이를 보면 일으켜 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외모는 투박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도 그을려 거칠어 보였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길복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길복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몇 사람이 길복을 챙겼습니다. 먼저 길복이 일하는 집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양반이었지만 몰락한 집안이었지요. 서방님은 탐욕스러웠습니다. 돈을 밝혔고 권력을 원했습니다. 길복을 부려먹으면서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자였습니다. 반면 마을 무당월매 할미는 길복을 챙겼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정정했습니다. 굿을 하며 살았고 사람들의 운을 봐주었지요. 월매 할미는 길복을 좋아했습니다. 길복이는 복이 많은 아이야. 언젠가 큰 인연을 만날 게야. 월매 할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복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몰락한 기생 출신 여인 연초였습니다. 길복은 아직 그녀를 몰랐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지요. 길복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짐을 날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장터에 갔습니다. 나무 짐을 지고 내려가 팔았지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 거지 여인이 떠돈다던데? 며칠 전부터 나타났어. 원래 기생이었다는데 병들어서 버려졌대. 길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객기가 붙었다던데? 맞아. 보면 안 돼. 애군이 온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복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들어 버려진 여인이라니.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후 월매 할미가 길복을 불렀습니다. 길복아, 예, 할미. 너 곧 큰 인연을 만날 게야. 인연이요? 그래, 그 여인과 인연이 닿을 팔자다. 무슨 여인입니까? 월매 할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터에 떠도는 그 여인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객기가 붙었다고. 객기가 아니다. 억울한 원한이 붙은 것이지. 길복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월매 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하지만 피하지는 마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니까. 길복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복은 평소처럼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길복은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주막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빠 보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여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썩 꺼져. 밥만 축 내고 돈도 없는 주제에 여인은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길복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인장, 그만하시오. 뭐야? 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주막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이 계집은 기생이었어. 병들어서 버려진 년이지.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데려갈래? 전재상 3냥이면 데려가라. 주막 주인이 호통쳤습니다. 길복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전 3냥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려고 모은 돈이었지요. 길복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보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복은 결심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데려가겠소. 길복이 전 3냥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진짜로 미쳤구나. 주막 주인은 돈을 받고 비웃었습니다. 좋아, 데려가. 길복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길복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말 이 여인을 데려갈 것인가? 사람들은 객기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애군을 가져온다고 했지요. 하지만 길복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약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복은 결정했습니다. 사람을 값으로 살 수는 없어도 버릴 수는 없소. 길복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요. 가자. 길복이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머슴. 제 돈으로 애군을 사왔어. 곧 후회할 거야. 하지만 길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여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간혹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길복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왔습니다. 천천히 여인의 입에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여인이 조금씩 물을 삼켰습니다. 길복은 안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밤새 길복은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물을 먹이고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길복은 잠들었습니다. 여인 옆에서 앉은 채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복을 더 큰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길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틀 후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길복이었습니다. 여인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길복이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오두막이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 길복이 설명했습니다. 주막에서 쓰러져 계셨소. 그래서 데려왔소. 여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맞았던 것, 사람들이 피했던 것,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업었던 것.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그렇소.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절 구하셨습니까? 사람을 버릴 수 없었소.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따뜻함이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입니다. 연초, 아름다운 이름이요. 아닙니다. 기생의 이름일 뿐입니다. 길복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생이면 어떻소? 사람인 것을. 연초는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는 목에 걸린 것을 만졌습니다. 놀이개였습니다. 매와 문양이 새겨진 작은 놀이개였지요. 유일하게 남은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길복은 그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연초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김씨 집 소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씨 집 우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박씨 집 아이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길복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저 기생 계집 때문이야. 객기가 붙었다고 했잖아. 마을에 애군을 가져왔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길복을 찾아왔습니다. 길복아, 저 계집을 내보내라. 마을을 위해서다. 길복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 연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군이 시작됐어.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길복은 연초를 감쌌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길복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물러갔습니다. 길복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었지요. 오두막에 돌아와 길복은 연초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지만 제 때문에.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고, 길복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연초는 처음으로 살아갈 의지를 가졌습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길복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름 후
낯선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 같았습니다. 말도 타고 있었고 옷차림도 좋았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 출신으로 매화 놀이개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장은 생각했습니다. 매화 놀이개라면 길보기가 데려온 그 여인? 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인을 찾으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관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고민했습니다. 길복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관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복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연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소. 연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입니까? 한양에서 온 관리라고 하오. 연초는 떨었습니다. 아니, 안 돼요. 왜 그러시오? 저는 만날 수 없어요. 연초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길복은 연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소. 제가 지킬 것이오. 하지만 숨어 계시오. 제가 막겠소. 길복은 연초를 오두막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리가 오두막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여인이 있다고 들었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분명 있소. 정말 없습니다. 관리는 길복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곧 다시 오겠소. 관리는 떠났습니다. 길복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연초가 평범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누군가 찾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초는 길복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길복님, 왜 그러시오? 제가 사실은 연초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길복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소. 말하고 싶을 때 말하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연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길복은 연초를 돌보며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오두막 근처에 작은 매화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가지는 아름다웠습니다. 매화를 좋아하시오? 길복이 물었습니다. 예, 어릴 적부터 좋아했어요. 연초가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매화 문양의 놀이개였지요. 이 놀이개는 특별한 것 같소. 예, 제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에요. 과거에? 예, 연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복은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이 중요하오. 지금 당신은 여기 있소. 그리고 저는 당신을 지킬 것이오.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근한 로맨스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화 향 같은 조용하고 은은한 감정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연초는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자신을 찾고 있었고 이곳에 머물면 길복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길복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한 달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이 연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길복을 불렀습니다. 길복아. 예, 서방님. 내가 여자를 숨기고 있다지? 길복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다 알고 있다.
서방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여자를 한양 관리가 찾고 있다더구나. 분명 중요한 사람일 게다. 서방님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 여자를 관리에게 넘기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길보가 그 여자를 관아에 넘기거라. 안 됩니다. 왜? 연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서방님은 강압적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그 여자를 데려와라. 안 그러면 너를 쫓아내겠다. 길복은 절망했습니다. 쫓겨나면 살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초를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연초를 지키겠습니다. 서방님은 분노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길복은 매를 맞았습니다. 1대, 2대, 10대. 피가 흘렀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초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거짓말. 더 많은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길복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연초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포기하고 길복을 가뒀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라.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길복은 어두운 방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초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한편 연초는 길복이 잡혀간 것을 알았습니다. 월매 할미가 알려준 것이었지요. 길복이가 쟤 때문에. 연초는 오열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말이지요. 그날 밤 월매 할미가 연초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미,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연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 좌참찬의 서녀입니다. 월매 할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연초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좌참찬 이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첩의 자식입니다. 서녀였지요.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정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실이 들어왔고 그분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월매 할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음모입니까? 아버지의 정적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를 인질로 삼아 아버지를 협박하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잡혔고 기생으로 팔렸습니다. 월매 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관리가 온 것이군요. 예, 아마 제 오라버니일 것입니다. 오라버니? 이복 오라버니입니다. 아버지의 적자이지요.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연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구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정적들의 명을 받고 온 것인지. 월매 할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군요. 예, 하지만 이제는 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매 할미가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복이는 당신을 지키려 합니다. 저는 길복님을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길복은 풀려났습니다. 서방님이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것이었지요. 길복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연초가 걱정되었습니다. 연초가 달려나왔습니다. 길복님. 길복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고 울었습니다. 쟤 때문에. 괜찮소. 길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지켰소. 연초는 길복을 부축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길복님, 저를 왜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 겁니까? 길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요. 당신이 양반이든 기생이든 상관없소. 당신은 사람이고 저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요. 연초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짐일 뿐입니다. 아니요. 길복이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소. 길복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보라 여기던 삶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초를 지키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초, 저는 결심했소. 무엇을요? 당신을 한양으로 돌려보내겠소. 연초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오. 한양으로 돌아가 당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소. 길복은 단호했습니다.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길복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소.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더 중요하오. 길복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를 한양으로 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월매 할미가 연초의 놀이개를 자세히 보았던 것입니다. 아가씨, 이 놀이개 범상치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월매 할미가 놀이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이개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증표입니다. 증표요? 예, 가문의 비밀을 담은 증표입니다. 월매 할미가 설명했습니다. 이 매화 문양은 좌참찬 이공의 가문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정통혈손의 증표입니다. 연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통혈손이라니, 저는 서녀인데. 아닙니다. 월매 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증표는 적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씨는 사실 정녀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첩이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월매 할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연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연초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월매 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월매 할미가 놀이개를 특별한 방법으로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연초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연초는 전율했습니다. 명단에는 높은 관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방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연루되어 있었다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연초를 해친 자들 중 하나가 바로 서방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양의 권세가와 결탁하여 이공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제거하려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방님이 저를 관아에 넘기려 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당신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길복이 분노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소. 길복님, 위험합니다. 괜찮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오. 다음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방님이 관아에 고발한 것입니다. 길복이 영모범을 숨기고 있습니다. 영모범이라니? 한양에서 온 관리가 찾는 여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모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여인은 역적의 딸입니다. 서방님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연초를 역적으로 몰아간 것이지요. 관아에서 군사들이 출동했습니다. 길복의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길복을 체포하라. 길복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잡혔습니다. 연초는 숨어 있었지만 보고 말았습니다. 안 돼요. 연초가 뛰어나왔습니다. 길복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군사들이 연초도 잡으려 했습니다. 길복이 소리쳤습니다. 연초는 건드리지 마시오. 저만 데려가시오. 군사들은 길복만 끌고 갔습니다. 연초는 쓰러졌습니다. 길복님,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길복이 잡혀간 것이라고 말이지요. 오열했습니다. 월매 할미가 연초를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울기만 할 것입니까?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월매 할미는 결심했습니다. 운명을 건 구판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오늘 밤 큰 굿을 하겠습니다. 무슨 굿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굿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모였습니다. 월매 할미의 굿은 유명했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월매 할미가 굿을 시작했습니다.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억울한 혼이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월매 할미가 연초를 불렀습니다. 나오십시오. 아가씨. 연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월매 할미가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은 역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진실을 들으십시오. 연초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제 본명은 이연아입니다. 한양 좌참찬 이공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좌참찬의 딸이라고? 연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기생으로 팔렸습니다. 권세가의 음모로 말이지요. 그들은 제 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연초는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공 가문의 증표입니다. 사람들이 놀이개를 보았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놀이개를 열었습니다.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사람들이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서방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연루되어 있다고? 연초가 선언했습니다. 서방님은 권세가와 결탁했습니다. 저를 해치려 했고 길복님을 모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음모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방님은 마을의 양반이었습니다. 존경받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권력욕에 눈이 먼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연초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가문의 비밀도 음모도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한 것이지요.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길복님을 구하겠습니다. 연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온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연초를 찾던 그 관리였지요. 연초는 돌아보았습니다. 오라버니. 관리는 연초의 이복 오라버니였습니다. 관리, 즉 연초의 오라버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오라버니, 저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그렇다. 오라버니는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널 찾으라 하셨다. 내가 억울하게 팔려갔다는 것을 뒤늦게 아셨다.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그래, 아버지는 널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라버니가 서방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도 알았다. 서방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연초가 놀이개속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하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찾던 증거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이다. 서방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 관리도 왔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오. 즉시 조사해야 하오. 하지만 서방님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시오. 기생의 거짓말이오. 그리고 길복은 영모를 도운 죄인이오. 오라버니가 반박했습니다. 길복은 죄가 없소. 오히려 내 동생을 구한 은인이오. 그때 길복이 끌려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였습니다. 고문을 당한 것이었지요. 연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복님. 길복은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연초, 괜찮소?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길복님이. 길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소. 관아 관리가 물었습니다. 길복, 내가 증언하라. 서방님이 연초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길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서방님은 연초를 관아에 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길복이 품속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방님이 한양의 권세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몰래 가로챈 것이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관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영모에 가까운 내용이요. 서방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날 모든 진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방님은 한양의 권세가와 결탁하여 이공 가문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공의 재산과 지위를 탐낸 것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연초를 납치하여 기생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공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가 도망쳤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방님은 연초를 찾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길복이 연초를 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자 서방님은 길복을 모함했습니다. 영모 방조제로 몰아 둘 다 제거하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연초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고 오라버니가 때맞춰 도착했고 길복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스터리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매화 놀이개는 정통 혈통의 증표였습니다. 연초는 사실 이공의 정녀였습니다. 어머니가 첩이라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새 정실이 연초를 제거하기 위해 퍼뜨린 소문이었던 것이지요. 연초가 객기에 붙었다는 소문도 거짓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연초를 고립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월매 할미의 예언도 모두 맞았습니다. 그 여인과 인연이 닿을 팔자 길복과 연초는 정말로 운명적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참량의 의미도 밝혀졌습니다. 길복이 연초를 산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이었고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으며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참량은 작은 돈이었지만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서방님은 파직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영무 가담죄로 처벌받은 것이었지요. 한양의 권세가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파직되었고 일부는 처벌받았습니다. 이공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연초의 신분도 복권되었습니다. 정녀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길복에게는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연초를 구하고 음모를 밝힌 공로였습니다. 길복, 내게 면천을 내리겠다.
관아 관리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양인의 신분을 주겠다. 길복은 감동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연초가 길복 곁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오라버니,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길복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오라버니는 난처했습니다. 연아, 내 신분을 생각해라. 너는 좌참찬의 딸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복님을 사랑합니다. 연초는 단호했습니다. 오라버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길복을 보았습니다. 길복, 내가 내 동생을 지킬 수 있겠느냐? 예,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길복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오라버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허락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정식으로 혼인해야 한다. 길복과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한 달 후 두 사람은 한양에 갔습니다. 이공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공도 울었습니다. 연아야, 그동안 고생했구나.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공은 길복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딸을 구한 은인이구나. 황송합니다. 고맙다. 이공은 길복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길복은 황급히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다. 내 딸의 생명을 구했으니 당연하다. 이공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토지와 집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길복과 연초는 산골 마을에 작고 따뜻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공이 준 땅에 지은 집이었지요.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매화가 피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은 매화나무였지요. 연초는 매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화가 참 아름답네요. 당신처럼 아름답소. 길복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연초가 놀이개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이 놀이개가 모든 것을 바꿨네요. 그렇소. 길복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전낭이었습니다. 이것은 참량을 담았던 주머니요. 길복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소. 삼량. 연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에요. 맞소. 정과 의로움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길복 나으리, 연초마님. 이제 길복은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양인이었습니다. 연초도 거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좌참찬의 딸이자 길복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길복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저를 바보 머슴이라 불렀소. 하지만 당신만은 저를 하늘이 보낸 인연이라 불렀소. 연초는 길복을 안았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한 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길복은 모두가 바보라고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초를 지키기 위해 매를 맞아도 갇혀도 협박당해도 굽히지 않았지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참량으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사랑으로 변했듯이 사람의 진짜 값은 정과 의로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